오늘 대구 교육청에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전한길 선생 이야기 많이 나오죠. 다 지나간 과거이긴 하지만 전한길 선생은 이제 대구 학원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수성구 학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수성 학군 출신이 학군지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 이전으로 해서는 원래 지산법무라고 범어동 이렇게 두 군데로 학원가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둘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산법물 쪽이 학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범어동이 더 비쌌죠. 지금 수성구청 옆에 한문당 학원이 지금도 있는데 원래 법물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산 법물동에 있던 체르토 학원, 한문당 학원이 이제 대구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문당 학원이 왜 유명했냐,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족보라는 게 이제 한문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기출 족보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대구에 재수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수성구청 주변이지 않습니까? 송원 학원부터 해서 중소규모로 재수학원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중구에 있는 일신 학원이죠. 지금 보니까 빌리브 프리미어 아파트인가 이제 그게 원래 이제 일신 학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산 법물에 있던 이제 체로토 학원도 이제 재수 학원을 또 운영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수성구의 과거 학원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러면 비수성구 학원에는 어떤 학원이 유명했나, 이제 여기에 유신학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신학원에서 몸을 일으킨 사람이 전한길 선생입니다. 네이버에 전한길 선생 소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북대 지리학과 졸업에 경산 질량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한길 선생이 유신학원 8층인가 그랬을 겁니다. 350명 마감인 교실을 썼었는데 그게 8개 타임이 마감되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인터넷 강의가 아직 활성화 안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강생을 3,000명을 모았던 겁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제 그 당시에 돈 없는 학생들 학비도 대주고 미담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한길 선생 보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사람으로 아는데 생긴 게 대구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속 유튜브 뉴스에 계속 지금 전한길 선생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가 설명하면서 전한길 선생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학원가가 사동, 지산 본물 이렇게 있었고 만촌 삼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승부는 이제 2호선에서 났죠. 2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제 소위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들이 이제 급격하게 발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산 본물에 있던 학원가들이 이제 2호선 라인으로 다 옮긴 거죠. 그래서 원래 달구벌대로 라인의 상가 건물들이 이제 2호선 개통 전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 건물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호선이 개통하고 활성화되면서 이제 소위 대구의 30억짜리 이제 건물들이 질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왕 옛날 얘기를 하는 김에 달구벌대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게 들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를 이제 직할시로 승격시킨 것도 5공화국 때입니다. 제가 이제 5공화국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지산본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산본물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죠. 6공화국입니다. 그때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200만 원 건설해가지고 이제 수도권하고 해서 이제 소위 일기 신도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주변에 아파트 지으면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따로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지산 본물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 그런 반듯한 어떤 그런 신도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뭐 지산 본물을 부촌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원가가 이제 지산 본물, 부모사동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 이제 여기 개통되면서 이제 한 2010년 뒤로는 이제 완전히 다 2호선 라인으로 넘어간 거죠. 또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 2호선 개통되고도 또 금방 다 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때 그 대구 사람들이 지하철을 안 탔습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그 예전에 지하철 참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구 사람들이 한동안 지하철을 안 탔습니다. 뭐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2호선 개통하고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완전히 학군지가 굳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흔히 뭐 대장을 뽑는다면 이제 경신대륜인데 그 원래는 경신대륜이 아니라 경신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원 자리가 지금 그 가든 3차 밑에 있는 태왕 아너스 거기가 원래 덕원 자리입니다. 덕원이 시제로 옮겨간 거고 정화유고도 원래 범어사동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동에 그 정화 팔리스가 예전 정화유고 자리입니다. 뭐좀 뭐 있었던 일화 같은 걸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는 그 고등학생들 밤 10시까지 뭐 야간 자율학습 해가지고 뭐 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능인고 학생들이 이제 밤에 야자 마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 이제 빈 버스가 오면 이제 버스를 안 탔습니다. 버스를 안 타고 이제 정화여고 학생들이 탄 이제 꽉 찬 버스가 오죠. 그럼 이제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인고 학생들이 이제 정화여고 학생들하고 같이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화여고가 범어사동으로 가는 것도 그 지산 본물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죠. 근데 지금 이거 학군 보면 그 지산 본물 주소지를 둔 경우에 그 수송여고하고 정화여고는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능인이 80, 경북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뭐 능인고는 능인고 주소 자체가 지산동 800번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범어사동하고 만촌삼동 뭐 유튜브도 다 찍었고 명실상부한 학군지락 하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산 본물은 학군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산 본물 남학생 같은 경우는 능인 경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혹시 정보 공개 청구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한 10년 전에 뭐 행정 절차법 이래가지고 뭐 같이 만들어진 법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지 수용 보상하기 전에 이제 이게 뭐 이 토지가 미불용지냐 미지급 용지냐 뭐 이런 거 알아볼 때 정보 공개 청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당돌하죠. 그때 이제 정보 공개 청구법이 나오고 나서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완촌 삼동에 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륜고 학군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교육청 공무원이죠. 담당하시는 분이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뭐 버스 지하철 거리하고 뭐 도박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뭐 고려한다 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뭐 저는 그때 그 궁금했던 게 그게 아니고 만촌 삼동에 있으면 이제 대륜고가 나오냐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답변을 주셨나 하니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촌 삼동 그 자체만의 공화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촌 삼동에 살면 무조건 대륜고가 되면 이제 만촌 삼동에 안 살면 이제 대륜고가 안 되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데 배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절대적인 이제 지역의 기반이 되어버리면 이제 소위 그 헌법상 차별 문제로까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전이긴 하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소가 가까운 데로 배정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학생들만 배정된다면 이제 그게 뭐 엄청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들었던 답변입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다들 아실 겁니다. 담벼락 옆에 살아도 엉뚱한 곳에 배정되고 뭐 이런 건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산 법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너무 저평가가 된 거죠. 뭐 대장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 대장 그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능인 경북 가면 되지 않습니까? 꼭 대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산 법물이 그 3호선 들어오고 나서 그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또 그리고 그 범안로 있죠. 지산 법물에서 시지 가는데 그 신호 걸리는 시간 포함해서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 상인동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범물동에서 상인동 가는데 그 신호 걸리는 시간 포함해서 10분이 안 걸립니다. 뭐 서무시장 뭐 이런 거는 뭐 직통 가는 거고 뭐 범무동이야 뭐 원래 그 청호로 해가지고 범무동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지산 법물이 뭐 연식이 오래된 것도 많고 뭐 오래돼서 뭐 가격이 내렸다 뭐 이런 것도 알겠는데 그 학군지 역할은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뭐 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 자금 쪽으로 돈이 묶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원래 계시던 터전이 또 다른 곳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는 그 전세 대출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이제 무주택자만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1주택자도 대출이 되거든요. 전세 대출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주택자도 됐습니다. HF에서만.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작년에는 뭐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뭐 지금 또 대출 다시 풀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주택자까지 전세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그 달서구라 뭐 북구 이런 타구에 계신 분들도 뭐 거기에 집 가지고 계시면서 뭐 대장을 하실 수 있으면 대장을 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전세 대출 이용해가지고 일단 뭐 학생들 공부가 이제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공부시키는 동안에 지금 지산보물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뭐 지역에서 보면 뭐 학원 때문에 범호동 거기 원룸에 그 월세로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월세가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금 자기 돈 한 2, 3천만 원에다가 전세 대출 받으면 그 지산 건물 아파트에 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원룸보다 아파트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그 전세 대출을 너무 또 모르셔서 뭐 어떤 분은 그 신용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용대출은 그 금액이 작아도 그 DSR 계산하면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서 DSR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뭐 DSR 하기 전에는 뭐 신용대출을 미리 뭐 끄고 또 뭐 DSR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지산 본물에 오면 뭐 남학생들 내인 경북 보내고 여학생들 그 정화여고 수성고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그러니까 그 수성구는 보니까 내신 때문에 일부러 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지금 능인고 아까 그 보면 그 지금 수석이 지금 한 해 걸려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경북고 뭐 제가 더 설명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군지로서는 그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옛날 동네라 그런지 뭐 동네 조용하고 뭐 주차 이거 공간 넉넉하고 뭐 충분히 그 수성구 학군지를 누리는데 그 지산 건물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죠. 제 고등학교 배정 발표도 나고 요새 전한길 선생 얘기가 뭐 지금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얘기 생각도 나고 또 꼭 대장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 그 학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선택지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